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건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 기능마저 상실하는 것뿐이다. 나는 대등한 존재일 뿐 약자가 아니며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해도 그 사실이 나의 삶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네, 매주 월요일에만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오늘은요, 김수연 작가 에세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실린 글귀로 시작을 했습니다. 좀 위로가 되는 글귀였어요, 교수님. 네. 더 이상 나는 미움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주변에 뭐랄까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랄까요? 이런 거 걸린 사람들도 많고. 네, 저부터도 당장 남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오늘 이 글귀 역시 영준 책방의 책 주치,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이 직접 골라주신 겁니다. 교수님. 네. 이제 오늘 내일이면 2019년도 작별을 해야 합니다. 네. 교수님은 아무래도 직업상 책 이야기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렇죠. 책이 주변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올 한 해 내가 꼽는 올해의 책 어떤 책 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가장 맞았던 책은 제가 많이 읽었던 책이고요. 네.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입니다. 한 3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재찬 교수의 맞습니다. 책이죠. 네. 어떻게 조은지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좋은 책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버락 오바마 부인의 자서전 네. 좀 재미있게 읽었어요. 네. 조금 길어가지고 한 번에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읽으면서 좀 뭔가 미국의 사회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던 점이 해결되기도 했고 그리고 좀 대단한 여성이구나. 네, 그러니까 여성을 쳐다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나름대로 미국에서 있었던 거기서 약간의 차별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극복해가는 과정이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입니다. 네. 역시 다 읽으셨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교수님, 사람들이 어떤 책 읽는지 보면 그 사람 관심사가 뭔지 추측할 수 있다. 그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네. 이 작가 혹은 이러이런 책을 좋아하면 나랑 뭔가 취향이 비슷하거나 맞습니다. 뭔가 어떤 성적인 취향이 뭐라고 할까요? 남성 여성 사람들의 이제 취향이라든가 네.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제 구별해낼 수가 있죠. 그거 너무 궁금했는데 네.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사연보다는 지난 1년간 도서관 대출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땡땡 문고라고 하겠습니다. 문고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한 책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 관심 가졌던 걸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조아나 선생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하나 비슷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책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건데 네. 꼭 2개로 지문을 주시더라고요. 네. 1번 82년생 김지영, 2번 나미야 자파종의 기적.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사실 1번 82년생 김지영은 올 한 해 정말 여러모로 화제가 됐던 책이고 2번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은 되게 오랫동안 제가 서점에서 뭔가 상위권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정확하세요. 그래요. 도서관에서 대출은 또 어떤 책이 됐을까 너무 궁금한데 그냥 찍어야죠. 느낌상 82년생 김지영? 네,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김지영 작가의 책은 2016년에 발간되었는데 나름대로 스테디셀러였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팔리긴 했지만 최고의 정점을 찍지는 않았었는데 네. 올 한 해 10월 달에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개봉되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봉 전부터 굉장히 이제 뭐 거기 나온 여성 배우한테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공격들 이런 걸로 그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었었는데 네. 그런 영향 때문에 그 올해 갑자기 10월 달에 그 베스트셀러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제 한강의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네. 원래 이 책은 2004년에 연작소설로 나왔고 단행본으로 2007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2008년도에는 이제 그 베스트셀러를 200위까지만 공개를 하는데 2008년도에는 베스트셀러에도 없었던 책이에요. 그런데 그 도서관 대출 순위에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2016년 맨 부커상이라는 그 외국의 어떤 그 작가에게 주는 상을 수상한 이후로부터 아주 급격하게 이제 대출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고 도서관에서 굉장히 꾸준히 읽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뭐 2007년에 단행본으로 발간이 돼서 2016년 이후에 베스트셀러가 된 거니까 맞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네. 시간을 두고 이렇게 역주행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맨 부커상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한국인에게 조금 생소했었는데 네. 한강이라는 작가를 통해서 또 이게 노벨문학상, 프랑스 콩쿠르 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이다. 이렇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궁금해지면서 한강 작가의 다른 그 작품들도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화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맨 부커상 때문에 우리 그 채식주의자가 많이 읽혔냐라고 따지고 들면 네. 그럼 이제 노벨상 받은 작품도 계속 읽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노벨상 받은 작품은 저희들이 이제 그 연구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면 노벨상 받기 전에 데이터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받았을 때 잠깐 대출률이 높아졌다가 금방 그 다시 원위치로 잘 그렇게 스테디하게 팔리질 않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로만 본다면 맨 부커상으로 그 채식주의자라는 게 부각이 되고 그 부각되니까 사람들이 들여다봤는데 정말 작품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맨 부커상 수상이 그 채식주의자의 그 뭐 대출률이라든가 혹은 뭐 판매율을 높였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저는 생각에 한강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것들을 이제 독자들이 알아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이 한강이랑 작가에 대한 어떤 덕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래지만 대출률이 꾸준했었지만 급격하게 올라온 거는 이제 대중들에게 사랑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이제 뭐 수수께끼랄까 아니면 퀴즈를 하나 내면 네. 서점의 베스트셀러와 네. 도서관의 대출률 간의 관계가 같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를 것 같으세요? 오늘 갑자기 연말인데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너무 많이 묻죠, 제가요? 네. 네. 서점의 베스트셀러와 도서관 대출 순위가 비슷할지 다를지 네. 지금 그거 여쭤봐 주셨는데 일단은 대출과 구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또 반대로 구매를 했다는 건 소장 욕구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대출은 일단은 그 책을 보고 싶다는 건 거잖아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실은 이제 책을 이제 대출률하고 그다음에 베스트셀러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를 들여다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2월에 아직 안 끝나서 그 베스트셀러 12월에 베스트셀러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1월부터 11월 것까지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베스트셀러 많이 판매된 책들은 이제 김영하님의 이제 여행의 이유가 4월부터 판매량이 7월까지 1위였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몽택의 90년생이 온다. 그 다음에 설민석 작가의 삼국지 등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서관 대출률 보면 1위하고 2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김지영 작가 그의 책이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지영이 작가로 착각을 해서 네. 네. 조남주 작가 이제 82년생 김지영이 네. 10월 달에 1위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판매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서관 대출률과 판매량의 차이를 좀 그 크게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도서관의 그 대출률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에세이와 산문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는 에세이와 산문이 그 반반 정도라면 대출률은 한 70% 정도가 시와 에세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특히 이제 대출 1위를 그냥 판매량, 그 대출량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네. 판매량을 가지는 거나 대출률이라 보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엉덩이 탐정이라는 시리즈물이 전체 누적을 하면 굉장히 많은 판매량도 보였고 대출률도 굉장히 그 1위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아니 그때 이 엉덩이 탐정이라는 책이 아동용 맞습니다. 도서였잖아요. 네. 그럼 요게 지금 뭐 시리즈를 포함해서 한 권으로 본다면 도서관 대출은 물론이고 지금 판매량도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어린이 이용자가 많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뭐 아이들의 구매력이라는 건 없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도서관 대출률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많이 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들의 픽을 당한 책.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아까 도서관 대출률을 보면은 에세이와 산문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코너도 물론 뭐 장르마다 나눠져 있기도 하지만 에세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요? 올해 이제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경기에는 이제 에세이가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에세이를 사는 이유가 에세이를 통해서 나름대로 위로 같은 거를 받으려 그러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중 책방 열었던 첫 글귀가 김수현 작가 에세이에 나는 나대로 살기로 했다를 제가 고른 이유도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지하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를 저나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으려고 제가 골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얼마 전에 제 사촌 동생이 네. 이제 외국으로 잠시 어학연수를 떠난다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누나 나한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해줄 거 없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좀 네.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네.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기준에 맞춰 살지 말고 네 기준에 네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완전 좋은데요? 이러다가 우리 아나운서님도 에세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요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사실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보다 내 마음에 쏙 들게 사는 게 더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실제적으로 남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남 때문에 내가 사야 될 것도 못 사고 사지 말아야 될 것도 사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선택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남 때문에 남이 이렇게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그렇게 끝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불경기 에세이가 잘 팔린다 이 얘기에 비춰봤을 때 뭐 나는 죽더라도 떡볶이 맞습니다. 먹고 싶어 네. 라던가 이런 책들 우리가 좀 이제 화제가 됐던 책들을 쭉 보면은 네. 대부분 나 스스로에게 하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또 올 한 해 이 도서계를 좀 정리하는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요 이건 전반적인 얘기고 좀 세대별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 세대별로는 제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번에도 이거 갖고 제가 연구 논문을 쓰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네. 20대는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리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대출률 1위가 20대는 그 남이야 잡화점의 기적이에요. 80년은 김지영이 아니고 네. 대신에 30대와 40대는 김지영 80년생 김지영이 1위예요. 대출률이요. 네. 그다음에 30, 40대는
아이들 책을 굉장히 많이 빌렸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나 아빠가 자기 도서 대출 카드로 책을 많이 빌린 거죠. 50대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이때는 소설보다는 위로성 에세이를 많이 빌리셨고요. 네. 60대가 굉장히 특이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대부분의 장편 소설만 쭉 읽고 계셨었고요. 네. 특이한 게 이제 그 1, 2, 3위는 조정래 작가의 장편 소설 천년의 질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걸 썸을 그러니까 다 더해버리면 네. 2위로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도 네. 좋죠. 그래서 그 책이 되어 있어서 60대가 되어서는 이제 정리하시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60대는 남이아 잡화점의 기적이 20대에서는 1위고 30, 40대도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이아 잡화점의 기적이 50위 안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특이하다라고 지금 제가 영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독서에 대한 관심은 20대부터 30대, 40대가 되면서 피크를 찍고 40대, 50대, 60대로 내려가면서 일단 대출 빈도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로 보면 우리나라는 40대의 그 국민들이 독서를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다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령별로 이 1, 2, 3위가 또 읽기 많이 다르다니까. 다르더라고요. 네. 또 요것도 재밌기도 한데요. 2019년 이제 앞서서 뭐 베스트셀러 이게 주요 서점들의 베스트셀러 그리고 도서관의 대출 순위를 비교해 주시고 연령대별로도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총 정리를 한다면 2019년 한 해 어떤 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도 그렇고 도서관 대출률을 보면 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마 위로와 용기가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세이들을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걸 들여다보면 제가 느낀 거는 팍팍한 인생살이를 우리 국민들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서 본인들이 알아서 책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린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아동용 책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것은 아마도 이제 여전히 부모님들은 그 자식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본인이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책을 읽도록 해준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준 책방이 9월에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추천해 주신 책들을 쭉 지금 되짚어 보니까 에세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추천해 주셨던 이유도 이런 맥락이겠죠? 맞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세상 사람들 그 사연이 우리랑 크게 차이가 없다. 왜 그러냐면 사연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도서관 대출률이나 베스트셀러 그 판매량이랑 큰 차이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들도 저희한테 이제 그 보낸 사연을 언제 한번 청취자들이 시간이 되시면 들여다보시면 대부분이 위로와 용기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주제넘 따를까?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해서 제가 처음 영준 책방에 나와서 그 이야기했던 위로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네. 화상이 생겼을 때 흉터가 남지 않는 법. 첫째, 연고를 바른다. 둘째, 자주 바른다. 셋째, 계속 바른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영준 책방의 주치이시잖아요, 교수님. 네. 내년에도 자주 계속 연고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올해 또 이 코너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물론 일주일 후에 또 뵙긴 하겠지만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올 한 해 영주책방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리드해 주신 조현지 아나운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준책방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